치과 치료를 받고 평생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치과 치료는 평생 쓸 수 있는 영구적인 치료는 안녕하세요. 치아구조대 대장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보철물의 수명에 대한 궁금증과 그에 대한 답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보철물의 수명은 얼마 정도이냐? 이거 치과에 오셨는데 크라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네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럼 그거 얼마나 쓸 수 있어요? 라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보철물의 수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보철물을 어떤 재료를 쓰느냐,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또 환자의 상태, 또 의사의 어떤 스킬,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입안에 이제 치과 치료를 여러 개 받으신 분들 중에 뭐 여기도 치료하고 저기도 치료하고 다 했는데 이게 그러면 치료했던 순서대로 망가지고 교체하기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입안에서도 그 치료를 할 당시의 치아의 상태, 또 이 치아의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의 결과물이 얼마나 쓸 수 있느냐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딱 잘라서 이거는 몇 년을 쓰실 수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철물의 수명은 5년에서 15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한 10년 내외의 기대 수명을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철물의 수명은 5년에서 10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실망하시죠. 왜냐하면 그 이상 쓰고 싶고 실제로 내 입안에 뭐 20년 쓴 보철물도 있고 한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철물의 수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때가 되면 보철 치료, 치과 치료 했던 것들을 교체를 해야 하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받거나 치과에 내원을 하셨을 때 여기 내가 한지 한 15년, 20년 됐는데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때가 되면 한번 교체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치과 의사 중에 저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보철물을 제거해보기 전에는 완전히 알아차리긴 어려워요. 그리고 이 보철물을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보철물을 제거했을 때 그 내부에 어떤 안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은 더 올라가겠지만, 보철물의 경계 부분이라든지 엑스레이 상에서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굳이 때가 되었으니 이 보철물을 제거하고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철, 치과에서 하는 치료에 따라서 수명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크라운, 또 우리가 하는 인네이, 또 간접 수복이 아닌 직접 수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레진 치료, 그리고 아말감 치료, 이런 것들,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의 수명은 그 치료의 방법이라든지 재료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치료를 했던 것들의 90% 이상은 10년 이상 사용을 보통 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수명, 보철물의 수명에 대해서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인네이라든지 크라운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재료에 따른 특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입안에 사용하는 치과 치료 재료 중에 금속이 있고 세라믹이 있는데, 금속은 이제 찌그러지고 휘는 재료지 깨지는 재료는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세라믹 재료는 이제 깨지는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에 따라서 보철물의 수명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금으로 만든 보철물이 수명이 사실 조금이지만 더 길게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금을 이용한 보철물은 치과 치료의 스탠다드인 방식이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으로 보철물을 제작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 치과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방식이 치과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데, 우리가 금으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디지털 방식이 아닌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보철물의 수명도 충분히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디지털로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측면에서 저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너무 큰 기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큰 환상은 갖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금으로 만드는 보철물이나 디지털 기술로 만드는 보철물이나 어떤 사용에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거나 혹은 어떤 면에서는 금이 더 오래 쓸 수 있는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치과에서 치료를 했던 보철물을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럼 어떤 경우에 교체를 해야 하느냐? 아마 예전에 치과 치료를 받으셨던 금리라든지 사기, 인내인 이런 것들이 밥 먹다가 이렇게 빠지거나 떨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어딘가에 미세한 틈이 생겨서 그 틈을 통해서 접착제가 서서히 녹았다거나 또는 그 치아와 보철물의 경계나 내부에서 충치가 생기면서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을 통해서 이 붙여놓은 보철물이 느슨해졌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보철물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세라믹 보철물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하다가 깨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다시 치료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금리를 하거나 레진 치료, 아말감 치료 이런 것들을 하면 치료의 경계 부분을 통해서 2차적으로 충치가 또 생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재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해놓은 부분에 잇몸이 검게 푸르게 보이는 것 때문에 치과를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금속을 이용한 보철물을 만드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금속을 이용한 보철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니를 금이나 쇠로 하진 않지만 그 내부의 뼈대는 금속으로 만들고 그 겉에다가 사기를 입혀서 치아 색깔처럼 보이게 하는 보철물들이 많이 제작이 되었었는데요. 처음에 보철물을 치아에 끼울 때는 그 금속과 도자기의 경계를 잇몸 속에 잘 안 보이게 붙여놨는데, 잇몸이 내려가면서 경계가 잇몸 밖으로 혹은 잇몸의 얇은 부분을 통해서 비쳐 보이면서 금속 때문에 이 부분이 거무스름하게 보이게 됩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보통은 그 보철물을 제거하고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세라믹 보철물로 교체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잇몸을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철 전문이기 때문에 보철적으로 다시 해결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게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보철물의 수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 금속과 도자기의 혼합 형태의 보철물로 치료를 했고 보철물이 기능적으로 별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잇몸이 거무스름하게 보여서 이거를 내가 다시 치료를 한다 라고 할 때 이 보철물의 수명이 다 했다 라고 볼 것이냐가 일단은 조금 애매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금니를 그렇게 그 방식으로 치료를 한 경우에 잇몸이 약간 거무스름하게 비쳐 보여도 대부분 다시 치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앞니 쪽인데, 앞니 쪽은 이제 그런 것들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보통은 이제 교체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을 보철물의 수명이 다했다 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보철물, 예를 들면 세라믹, 지르코니아 이런 보철물로 앞니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잇몸이 조금 또 내려가더라도 그 경계 부분이 거무스름하게 비쳐 보이는 것이 금속에 비해서 덜 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런 잇몸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런 미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를 그때 가서 다시 뜯고 다시 하는 경우는 빈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철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보철이 흔들리는 것과 치아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 이거는 조금 구분을 해야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치과를 한번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철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제 어딘가 접착이 느슨해졌거나 아니면 임플란트의 경우에 나사가 이제 느슨해졌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태로 그냥 지내게 되면 더 안 좋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 혹은 치아에 붙여놓은 수복물들이 움직임이 느껴진다거나 덜그럭거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한번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깨진 보철을 다시 수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처음에 만들었던 보철물의 어떤 기대하는 기능과 수명에 비해서 더 오래 쓰기 어렵고 다시 깨지거나 이럴 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깨진 보철물을 수리하는 것을 잘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오래 편안하게 잘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예를 들면 이렇게 길게 브릿지를 한다거나 그 일부가 조금 깨지거나 손상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수리하는 것은 그 손상된 부분만 일부를 수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치과 치료를 받고 치과에서 받은 치과 보철물, 내 입안에 장착한 치과 보철물을 평생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치과 치료는 평생 쓸 수 있는 영구적인 치료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부분은 아까 제가 치과 보철물의 수명이 5년에서 15년 정도 된다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보시면 예전에 치과 치료 받은 것들을 20년, 30년 쓰는 분들도 분명히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먼저 치료가 잘 돼야 되겠죠. 치과 의사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보철물의 완성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 이미 장착된 보철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선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요. 또 보철물 자체, 치과에서 사용하는 금속이라든지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수명보다 더 수명이 긴 재료들이에요. 근데 이전에 그 보철물을 해놓은 치아가 망가진다든지 금리를 잘 해놨는데 이가 뿌리가 약해져서 이가 흔들려서 이를 뽑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철물과 치아의 잇몸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보철물을 탈 없이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안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의 치료,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대 수명을 조금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입안과 보철물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치아 구조대 보철물의 수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치아구조대 연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